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외국인들의 사흘째 매도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어제 갈아치웠던 코스피였는데요. 외국인들의 나흘 만의 컴백, 그것도 유로존 위기가 완화됐다는 소식까지 겹친 오늘 아침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2090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이후에도 2090 안착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2094포인트 정도로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지만 장중 최고가였던 역대 기록치인 2096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내일이 금통위 그리고 옵션 만기가 겹친 이벤트 데이라는 점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다시금 3,000개가 가까이 불어나면서 오늘 프로그램이 많이 출회되고 있는 것도 지수 상승을 막고 있는 요인이라고 하겠는데요. 더불어서 코스닥도 오늘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536이라는 전 저항선에 부딪혀 역시 상승폭을 많이 높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안내부터 드릴 텐데요. 013-3366-0110번 이쪽으로 무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내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뭘까 궁금하신 그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자는 받겠고요. 2시 반 정도에서부터 코너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해드리는 종목 상담을요. 실시간으로 설경제 TV 전문가로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센플러스라는 곳입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률 관리를 전반적으로 1대1로 자세하게 받아볼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SK증권으로 가겠습니다. 고승희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90을 돌파하긴 했습니다만 강보합 수준이네요. 예,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면서 소폭 하락하기도 하였는데요. 현재에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약 3,500억 정도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있을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나오는 매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증시 역시 숨고르기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19억, 2,059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818억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순매도를 기록하였던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고요. 업종별로는 4분기 실적이 양호한 건설, 조선, 화학 등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1월 금리 인상 기대로 상승하였던 보험, 은행주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융지주회사 쪽에서는요, 하나금융지주 정도만 한 2% 정도, 3% 정도 플러스를 유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말씀해 주셨듯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대로 떠나나 했었는데 나흘 만에 컴백을 했죠. 그 뒤에는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가 조금 완화됐다라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유로존 위기가 지금 어쨌든 재부각된 시점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죠. 예, 지난 월요일 포르투갈 CDS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유로존 위기가 재부각되었는데요. 일본의 유로 국채 매입 발언과 어제 저녁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주요국의 CDS가 하락하고 유로존 위기는 일정 부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포르투갈의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채 발행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6일에서 17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 금융안전기금 증액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오는 3월 그리스 등 소위 말하는 피그스의 국채 만기 도래 금액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2월에서 3월 사이에 다시 한번 유럽 리스크가 재부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 투자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스 위기가 터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현재는 투자자들이 유럽에 대한 위기를 인지하고 있고 증시 격언에 있는 이미 노출돼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것처럼 유럽 위기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 위기로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경우에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유럽 때문에 증시가 좀 조정받으면 그때는 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으로 이해해라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프로그램 출회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당장 내일이 옵션 만기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에 한 4천억 가량 물량이 출회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소형주로 갈아타야 되는 겁니까? 여전히 보니까 대형주가 강세인 장인 것 같은데요. 예, 최근 들어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1월 효과와 더불어서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의 투자 금액 발표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 있을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오늘을 비롯해서 내일도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수는 숨고르기 양상을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닝 시즌이 돌입함에 따라 이제 시장은 기업 이익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21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3분기 27조 원 대비 약 22% 감소하게 되는 것인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4분기 가이던스가 영업이익 3조 원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당일날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4분기 기업 이익이 일정 부분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4분기 실적과 더불어 1분기 실적 호전되는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와 2011년 1분기 실적 호전 업종으로는요. 은행, 증권, 건설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오늘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조선, 화학 역시 4분기의 실적이 호전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럼 오늘 여전히 조금 약한 은행이라든가 증권 쪽은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예,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요. 저축은행 인수 금액이 은행 총 자산에 비해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센티멘트, 심리적인 것 때문에 하락을 하였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이고요. 증권주 역시 거래대금 증가와 더불어서 긍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주택은행발 악재는 심리적인 것이다. 크게 우려하지 말라. 은행주, 금융지주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SK증권 고승희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선 뭐가 따끈따끈하게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이슈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로존 위기 완화에 뉴욕이 플러스 마감하고 지금 오늘 외국인들도 사고요. 아시아도 전반적으로 우리 포함해서 다 플러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던 악재가 노출이 됐고 또 예상했던 반응 나오고 또 예상했던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국채 입찰 마무리되고 또 국제 금융시장은 안정권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런 악재가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갔을 뿐이다. 언젠가는 다시 나타날 악재가 다시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면 어제 국제시장에서 이미 어제 우리 시간 낮부터 나타났었죠. 달러 강세 마무리되면서 유로화 반등하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자 재개 들어오고요. 업종 반응을 놓고 보면 순환 상승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낙폭과대와 반등을 못한 순서대로 또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 아까 하셨던 대로 장중에 최고지수 2096.65포인트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또 재료상으로 보면 내일의 이벤트 역시 부담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과열지수대로 또 언제 들어가는가 이걸 따져본다면은 좀 이익 실현을 고려할 만한 지수대는 이번 주에는 특히 오늘 기준으로 놓고 보면 2113포인트 이상 지수대에서 생각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실적 발표 오늘 한 기업이 또 하나 있죠.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오늘만 좋지 않은 거죠. 여태까지 많이 올랐으니까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보유지분 매각 등의 일회성 요인이 포함이 되어 있죠. 좋은 실적이 그 실적 발표한 날 주가 강세 요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실적 시즌에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밤새 그리스, 이탈리아의 국채 입찰이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유로존 위기가 그야말로 좀 많이 잦아든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경기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금주에 나왔죠. OECD 경기 선행지수,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중국, 미국 전반적으로 한번 다 살펴볼까요? 예, 지난 화요일에 공개된 그런 자료인데요. 어제 시장이 급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내용을 또 소개해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루 늦게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료가 이제 보통 각국에서 공개되는 자료보다 한 열흘 정도 늦게 공개가 되죠. 각국별로 다시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또 OECD 회원국 전체적인 흐름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비회원국 중에서도 주요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글로벌 경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으로 좀 생각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 회원국 전체적으로 이번에 수치 나온 거를 보면은요. 작년 5월에 정점 기록하고서 그 이후에는 경기 조정세가 출현을 했었는데요. 작년 9월에 반전을 하면서 3개월째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사항 몇 가지 항목의 수치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요. 한국의 선행지수가 이번에는 반전을 하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것도 아니니까요. 2009년 11월 정점 기록 이후에 경기 확장의 강도가 감소되는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러면 미국의 경기 확장세는 지속되는가? 이걸 봤을 때 좋은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 여름 단기 조정세 보였었죠. 9월에 다시 재확장세 진입을 했는데요. 3개월째 경기 확장세 지속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국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좀 중국의 본국 지표보다 먼저 좀 확장세로 반전된 그런 경우인데요. 이번 달에도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표된 자료라 하더라도 11월 수치니까요. 11월 수치가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로존 흐름 최근에 좀 문제가 됐었던 그런 유로존 흐름을 놓고 보면은 개별 국가가 아니라 유럽 전체 평균치가 전체적으로 또 확장세로 반전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실인 국가도 있는가 하면 좋은 국가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표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OECD 회원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아래서 두 번째 선 좀 갈색 선으로 나오는 건 밝은 갈색 선으로 보이네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반전을 한 이후에 상향 추세 정점에서 또 다시 상향 추세로 돌아서면서 서서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한국이 지난달보다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감소폭은 좀 감소를 하고 있죠. 맨 위에 황색 선입니다. 계속 혼자 내려오고 있는 그 선인데요. 그나마 지난달보다 좀 수치가 감소폭이 감소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아래에서 올라가는 그 녹색 선인데요. 최근에 그 강도가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일 수가 있죠. 기울기가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주황색 선 아래 짙은 푸른색 선인데 아래에서 턴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기울기를 봤을 때요. 이 중국을 볼 때는요. 금융위기 이유를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 보면은 경기 부양책 실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좀 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울기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기울기가 좀 누워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긴축 조치 같은 것들이 좀 가만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향후를 전망을 할 때도 이 경기 개선 강도가 예전보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후보다는 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유로존이 가운데 밝은 푸른색 선인데 거의 수평선을 이루고 있었죠. 이 선이 좀 돌아서고 있는 뭐 화면상에서는 거의 잘 안 나타나는데 조금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면을 좀 살펴보면은요. 오스트리아나 체코나 헝가리 같은 이 동구권 확장 강도가 좀 이번 달에 좀 세게 나왔고요. 독일이 정체한 반면에 프랑스가 확장세 지속하면서 반전을 했고 반면에 이제 좀 우리가 걱정이 되고 있는 이 부실 거론되는 국가들이 좀 좋아지면 좋을 텐데 이 부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좀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가 반전이 나타났는데요. 아직도 97.6을 기록하면서 아직도 100 이하에 머무르면서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고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경우도 8월 정점 위에 지속적으로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면 유로존 경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부실이 거론되는 남유럽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조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프에는 없는 수치 한번 본다면 비회원국의 주요 국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브릭스 국가 중에서 브라질하고 인도 쪽이 약간 좀 안 좋은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위축되는 수치가 계속 지속되고
계속되고 있고요. 러시아와 남아공의 확장 속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좀 특징적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을 그 경기를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향후를 낙관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들의 경기마저 계속해서 좋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의 수출을 많이 하는 미국 그리고 이쪽에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중국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분석을 해봐 주시죠. 예, 그런 점들이 최근에는 좀 가려져 있는 악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접적인 악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근에 보면은 서방 언론 쪽에서 나오는 그런 주장을 보면은 유로화를 북쪽하고 남쪽하고 두 개로 쪼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방금 전에 본 그 경기 흐름하고 또 산업 구조하고 노동의 형태를 봐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어제 국채 발행을 한 그리스를 보면은요, 국제 금융시장이 이제 그리스 국채 발행으로 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지만 또 오늘 예정된 이제 포르투갈도 좀 넘어갈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테지만요. 어제 발행된 그리스 국채가 6개월짜리 국채입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이 발행된 이탈리아는 1년짜리인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6개월짜리 국채를 발행하고 있죠. 또 다시 6개월 뒤에는 비슷한 이슈가 발생될 수 있다. 이 점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작년 8월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되듯이 그리스의 경우는 올 여름에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바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이고요.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또 스스로 멀쩡하다고 이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그리스처럼 신용 등급이 낮아지고 그래서 국채마저도 정크본드 수준으로 떨어져서 위기 해법이 더 어려워지고 이 만기가 자꾸 짧은 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죠. 당장 1분기에 몰려있는 이 유로존 부실 국가들 만기 도래 국채를 보면은 3월이 올해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이 몰려있고요. 1월에 2배가량 정도 됩니다. 또 그 다음에 3월을 넘기면 8, 9월에 다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고 시간을 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단기물 채권으로 위기 봉합에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기업의 경우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흑자 기업도 단기 차입금이 많아지면 영업이 아무리 잘 돼도 미스매칭 리스크가 높아지죠. 흑자 부도가 나지 않으려면 영업이 아무리 잘 돼도 재무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게 당연한 건데요. 최근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남유럽의 상황이 기업하고 비교하면 단기 채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영업도 안 되는 상황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더구나 채무 금액은 조달 금리 상승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결국 글로벌 경기 흐름의 양호한 흐름이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고 또 중국하고 유로존의 북유럽 쪽 국가들이 좀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그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경기 악화 속에서 국가 채무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 언젠가 다시 나타날 악재를 덮어가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보니까요. 계속해서 급한 불이 좀 붙을 때마다 또 끄고 이렇게 해서 좀 길게 갈 그런 이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유럽발 악재가 나올 때마다 이를 조정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얘기했던 우리 SK증권의 고승희 연구원과 의견을 함께 하실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번 1월까지는 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 뒤에 연장이 돼가지고 8, 9월에 그 많은 물량에다가 또 이번에 발행한 것까지 엎으면은 얼마나 많은 양이 도래할지 8, 9월 같은 경우는 더 불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1월 이후에 1분기만 보더라도 3분기 금액은 1월 달보다 2배의 물량이 도래한다. 또 이탈리아까지 거기에 동참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번 달 넘기는 문제하고 3월이나 8월의 문제하고는 약간의 차원이 다르고 그때 가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10여 분 후에 시작을 하게 되니까 지금도 많은 분이 참여해주고 계신데 지금도 문자 받겠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는 수급 분석 한번 해볼까요? 동양증권으로 갑니다. 최일정 팀장님 만나뵈러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외국인들이 어제 장 마감 동시효과에서 많이 사주면서 일단
하지만 오늘 아침 매수해질 것이 약간은 예고가 됐었는데 외국인들은 컴백했습니다. 예고해 주신 대로 IT를 곧바로 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크게 많이 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 쪽으로 지금 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이제 뭐 외국인들 3일 연속 순매도에 대한 어느 정도 트렌드 그런 부분이 이제 지수의 고점 논란 이런 부분과 같이 엮여서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부분을 좀 만들었었는데 오늘 외국인들 2천억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일단은 이제 그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방향을 좀 바꾸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로권의 이제 재정 리스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껴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기관 뭐 900억 정도의 순매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약 400억 정도의 순매수가 잡혀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마찬가지로 이 투신 쪽 그리고 증권 쪽 보험 쪽의 순매도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특이한 점은 이제 국가단체 쪽 국가단체라고 한다 이러면 이제 정부 산하단체들 기관들의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물량인데 업종 전반적으로 매도가 잡혀 있습니다. 골고루 매도가 잡혀 있고 현재 이제 1,900억 가량의 이제 순매도가 잡혀 있고요. 아울러 이제 그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에 의해서 3,700억 가량이 지금 출회가 되면서 종합지수의 그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제약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업종별로 이제 그 대형주 쪽 1,880억 전체적으로 코스피 쪽으로는 이제 2,10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화학업종 상당히 좀 강세의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54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그 운수 장비 쪽 그리고 금융업 쪽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쪽으로 이제 뭐 400억, 300억씩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매도 흐름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철강 금속과 건설업 그리고 이제 증권업과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순매수가 지금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제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 기관이 이제 집중 노리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수 대비로 해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이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현대건설, 호남석유, 신한지주 등을 이제 대규모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해당 종목들 호남석유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상승폭이 좀 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이 외에도 LG화학과 하나케미칼 이러한 쪽 화학주들을 순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만 대량 순매수를 하고 있지요. 이런 속에서 이제 현대건설 상승폭이 상당히 또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외에도 이제 삼성전자와 SK에너지, 현대중공업, 현대차와 하나케미칼, 두산 등을 순매수를 하면서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이제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강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관이 거의 파는 와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괜찮은 비중으로 좀 산다 하는 것이 건설인데요. 건설주의 아주 굵직굵직한 대형주까지도 오늘 일제 신고가 되는 흐름이 아침부터 연출됐었죠. 근데 재밌는 부분은 개인들이 오늘 건설주를 가장 많이 판다는 점입니다. 건설주 이만하면 한번 자르고 가자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늘 팔기에 괜찮은 날입니까? 네, 일단은 뭐 이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조금 뭐 발빠르게 이 단기적인 전략을 좀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핵심 포인트는 이제 업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건설업에 대해서 주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닥을 쳤다 뭐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들립니다만은 올해 예상돼 있는 이제 그 주택 물량 이런 부분이 이제 뉴스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공급 물량 자체가 축소가 되면서 주택 부분이 올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GS건설, 대림산업 그리고 현대산업 등이 상승세를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분히 이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하루 이틀 정도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취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현금화 시켜놓고 추이를 지켜보자. 아울러 이제 금리 자체에 대한 이벤트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했을 때의 업황 부분의 이제 그 논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 그리고 이제 내일 부분까지의 어느 정도 그 이익 실현 내지는 이제 현금화 전략, 개인들은 좀 어느 정도 발빠르게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과 이제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기적인 그 흐름을 좀 보겠죠. 일단은 어차피 뭐 건설 경기 자체가 국내 쪽으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건설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건설업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 중심의 건설업, 이러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트라든가 이런 쪽을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건설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IT주 외국인들이 아주 강력하게는 안 삽니다. 그런 결과 때문인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만 오르고 다른 대형주, 중형주들 거의 다 역전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이렇게 일제히 IT주가 다 같이 오르는 날은 언제쯤 도래할까요? 마감 전략 종합해서 세워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마감 전략 자체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1월 효과가 어느 정도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 향후 흐름에 대해서는 어닝 시즌에 따르는 실적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제 차별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외국인들 이 전기전자 쪽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쪽은 하이닉스와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이쪽밖에 이제 두드러지게 매수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 업황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도체 부분,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에서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 심리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전기전자 쪽, 특히 이제 LED라든가 이제 TV, 가전 쪽 같은 경우는 부진하다라는 이제 업황 구조가 좀 나와 있죠, 분석이. 그래서 이제 LG전자라든가 이제 LG노텍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전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은 향후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종목을 갖다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 이제 어닝 시즌을 맞아서 이러한 이 전망 자체, 이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부진하거나 아니면은 좋거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의 희비가 엇갈리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 이제 전략 자체는 종목별로, 그리고 간단하게 보시면은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쪽에 강한 탄력을 받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단순 논리로 그 업종 다 올라가는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다 하셨는데요. 자, 종목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자, 5개 종목이 들어있는데요. 추가 매수 의견을 주신 종목이 한 3% 가까이 오늘 낮 12시 기준 수익을 내고 있는 삼성중공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전일 같은 경우는 밑꼬리를 달고 상당히 좀 낙폭을 축소를 하면서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선중공업 쪽에서의 핵심 대장주 성격으로는 현대중공업을 갖다 꼽을 수 있는데, 현대중공업 오늘 상당히 강세입니다. 3.6%의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중공업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화 종목이다, 기관이 건드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관이 좀 소극적으로 매수하는 쪽, 이러한 쪽에 대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들과 기관 동시 순매수가 잡히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전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제 눌림목 조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거나 형 가격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 자체는 위쪽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의견을 갖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S오일의 정유주를 하나 편입을 하셔서 하루 만에 곧바로 수익을 꽤 괜찮게 내고 계신데, 오늘의 관심주도 역시 화학 쪽 정유주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GS를 가지고 왔습니다. GS 일단 기관에 이제 3일 연속 순매수가 잡혀 있는데요. 당사
전전콘사의 이 모습, 그러니까 얼핏 종목명을 갖다 보게 되면은 지주사 성격이 좀 강하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영업 부분, 이 GS 부분에 있어서 나눠보게 되면요. GS 칼텍스와 GS 리테일 등이 이제 자회사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GS 칼텍스에 대한 부분을 갖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화학 이제 정유주,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SK 에너지와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좀 상승폭이 컸었는데요. 그 GS 같은 경우는 이제 GS 칼텍스가 비상장이라 어느 정도 그 반영이 좀 더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4분기 실적, 작년이죠. 작년 4분기 실적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SK 에너지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이제 4,300억 가량이고요. S-오일 같은 경우는 3,500억 가량, 그리고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4,800억 가량으로 정유 3사 가운데서는 이제 그 상당히 좀 크게 실적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소외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어차피 좀 인식 차이가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정유주 중에서 후발주자로 해서 이제 GS가 상승 모드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 장대 양봉입니다. 이 오늘 전일에 S-오일도 마찬가지 경우였는데요. 일단 오늘도 78,000원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갖다 말씀을 드릴 때 매수가 현재가까지 매수를 갖다 한번 해보시자 이래가지고 매수가 65,000원에서 70,000원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이후로 해서 800원이 추가적으로 올랐거든요.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S-오일과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일부라도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 65,000원에서 현재가까지의 그 매수 분할 매수를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85,000원까지의 오버슈팅으로 해서 71,800원의 고점을 뚫는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증권사의 평균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라고 할 수 있는 80,000원에서 90,000원 정도의 중간 이 정도가 이제 이 목표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손절 라인은 좀 61,000원 정도를 잡을 수 있겠는데요. 61,000원 부분은 어느 정도 이 업황 자체가 좀 좋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만은 전체적인 장 자체를 봤을 때는 61,000원 정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4% 뛰고 있지만 오늘 추가적이라도 조금이라도 담아보자. 지주회사 GS가 또 최일준 팀장님 포트폴리오에 추가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 아시죠? 이쪽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부터 전문가에게 내가 묻고 싶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동양증권증권 골드센터 영업부에 있는 정윤성 PB 그리고 밸류25의 심규원 전문가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는 2,093포인트, 오늘 2,090선 정도에서 큰 변수가 없다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코스닥도 하루만 이제 플러스로 돌아왔는데, 자, 이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업종별로 다 똑같이 바짝 오르는 시대도 조금은 지난 것 같다.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될 거다. 근데 실적 시즌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적만 봐서는 또 안 된다 그런단 말이죠. 뭘 봐야 가는 겁니까? 예. 우선은, 최근 같은 경우는, 진행자분도 상당히 미인이시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미인대회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었을 때 좋은 종목, 그런 쪽으로 많이 돈이 쏠리게끔 되고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자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미인들을 찾으려는 그 눈이 상당히 보이고 있고 예전 같은 경우는 아까 최일중 팀장님 같은 경우도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업종이 오르는 경우 다 오를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기관하고 외국인들 위주로 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는 시각 자체가 산업 내에서도 제가 항상 오를 때는 1등 주식들이 2등 주식보다 거의 배 가까이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1등 주식을 사야 됩니다. 가장 업종 내에서도 탑픽인 종목들 위주로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저보고 이제 괜히 좀 예쁘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어디까지나 미인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 아닙니까? 미인주라는 것도 아까는 우리 정윤성 PB님께서는 업종의 대표주를 미인주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글쎄요, 또 다른 관점의 미인주 얘기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저는 미인주라는 것도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 이제 업황 자체로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적으로 2010년도 하반기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학 업종과 자동차 업종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금속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자동차는 아직까지 현대 기아차가 세계 시장을 계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속해 있는 부품주들도 굉장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중국이라든가 해외에 대한 이런 해외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중국 시장에서 이런 화학 제품들의 사용량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2011년도는 화학주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속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2001년은 아니고 이제 2012년도, 2013년도 중장기로 본다면은 한정된 그런 자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한다면은 실적 시즌에 대해서 지금 연연하시기보다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 2011년도 갈 수 있는 업종을 먼저 찾고 거기서 탑픽의 이제 종목으로 꾸리신다면은 충분히 2011년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업종 대표주냐 아니면 차, 화학, 원자재 관련주냐. 일단 두 분 전문가의 오늘의 관심주는 마지막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시작할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삼성 테크윈이 될 것 같네요. 106,600원에 사셨군요. 30% 정도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삼성 테크윈 진짜 좀 걱정스럽습니다. 1월 들어서 계속 밀렸고 오늘 전 저점을 새롭게 썼는데 10만 원은커녕 97,600원이네요. 예. 그래서 삼성테크닉 같은 경우는 지금 IT 쪽에 편입이 되어 있지만 우선은 실적 부분이라든지 성장성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라든지 이제 조선 쪽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쪽이라든지 글로벌 업황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돈이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선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테크닉 같은 경우는 보안 장비 분야라든지 아니면 군수 쪽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가고 삼성테크닉 같이 잠시 쉬어가는 종목들의 갭이 커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다음에는 삼성테크닉이 또 미인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 볼 수가 있고, 지금 사셨던 가격대가 이제 10만 6천 원 정도, 그 비중은 3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중 조절이 딱히 필요하신 시점은 아니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시간을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많이 보시면 지금 5일선 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번쯤은 강하게 반등을 5일선 위로는 줄 수 있겠지만 아직 이평선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적어 보이고, 앞으로 기관들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보유 비중이 작게 지금 추저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트 비중에서 어느 정도 실어줘야 될 그런 시점이 온다 그러면 충분히 사셨던 가격대까지 우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첫 번째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11만 7천 원까지 우선은 한번 보시고, 그때의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서 한 번 더 기다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삼성테크는 이제 기관들도 살 때가 됐다. 너무 많이 팔아서 말이죠. 조금 기다리시면 매수가 온다고 하네요. 안심하십시오. 다음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를 볼 텐데 14,400원에 사신 분 100% 갖고 계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 심기원 전문가께 이 종목 상담을 좀 요청을 드릴 텐데 11월 17일에 정확히 25,000원대 이 종목을 사셔서 3만 원에 팔자고 하셨는데 바로 어제 오늘 지금 3만 300원이거든요. 목표가를 도달하고 무려 20% 이상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이미 더 심하게 이전에 사셔서 지금 아주 큰 수익을 보고 계신 분, 아마 매도의 욕구가 커지실 것 같거든요. 지금 팔까요? 예,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매도에 대한 욕구는 당연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이 100% 났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하락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고객님의 그 수익률은 더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3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지만은 이미 달성은 됐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전량 매도는 조금
좀 자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점에서는 한 30% 정도는 수익을 좀 확정을 지으셔갖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화학 업종으로 좀 갈아타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물량은 지금 계속적으로 들고 가셔갖고, 이 두산인프라코가 이 3만 원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고, 다시 한번 그런 중국의 그런 부동산 경기라든가 그런 활성화가 상당히 이루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두산인프라코의 주가도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 30% 정도 전량 매도, 30% 정도는 매도하셔갖고요.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그 현대기아차 말고 현대기아차 최대의 수혜 부품주로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30% 정도만 현 국면에서 매도하자는 얘기였습니다. 두산인프라코 의견이었고요. 다음은 6889님의 종목 SK네트워크스를 볼게요. SK네트워크스 12,200원이시라고 하신 것 같아요. 문자가 약간 끝이 조금 잘려서 왔는데 1년을 보유하고 계신 중이래요. 근데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낼만 하신 것이 신고가 내고 오늘 4%가 빠지니까 이제 안 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선은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1년 정도 보유를 하셨을 경우는 왜 지지부진했었냐 거기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업군에 대한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뭐 SK 에너지 쪽에 SK 엔카 같은 경우 새로운 사업군 같은 경우 스피드메이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편입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그 사업군과 주식을 제가 아까 처음에도 서두 때 잠깐 말씀 못 드렸는데 꿈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 우선 세게 갈 수가 있습니다. 매출보다도 오히려 처음에는 꿈을 먹기 때문에 네.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1년을 기다린 다음부터는 이제 꿈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언제 매도를 하냐. 그런 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었다라고 평가했을 경우는 점차 차익 욕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많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격대 위로 상당히 세게 올라간 뒤로 5일선 위로 계속 올라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기관들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제 자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뭐 매도가 차익 욕구가 나올 수 있지만 지켜봤을 경우는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군이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서부터 그냥 밀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 뭐 목표 주가를 한 번은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은 14,000원 선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셔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이때 부분에서 차익 실현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또 새롭게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14,0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SK네트워크스 매도가 물어보셨는데요. 전 고점인 14,000원까지 일단은 기다려보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3004번님의 질문이네요. KT 언제 매수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분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 게 최저점으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데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참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배당락 이후에 주당 한 5,000원가량 밀렸네요. 예, 그 KT 같은 경우에는 역시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밑돌 거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역시나 주식의 그런 그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KT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저점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시점이면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계속적으로 스마트폰 관련된 그러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역시나 KT는 우리나라 그런 가장 선두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 부진은 내년도 큰 폭의 다시 한번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고 차트상으로도 워낙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KT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많이 주는 그런 안전한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뭐 아직 12월 다시 배당 시즌이 오기에는 멀었지만은 그런 안정성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하셔갖고 너무 뭐 매일매일 분할 매수를 하는 것보다 저점을 찾고 싶으시다면은 한 3일에서 5일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은 충분히 반등 시에는 큰 폭의 수익이 가능하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KT 분할 매수 들어가도 괜찮은 시점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저희가 하이닉스 볼 텐데 4375님의 종목이네요. 하이닉스 27,000원에 사셨고 15% 갖고 계신데 추가 매수 가능합니까? 라고 하셨어요. 멀리 부산에서 보내셨는데 오늘 4% 올라서 26,000원이신데 이분은 27,000원에 조금은 비싸게 이미 어느 정도를 보유하고 계세요. 추가로 더 사도 됩니까? 예. 우선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디램 가격이 반등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또 올랐던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새로운 뭐 스마트 기기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종류나 양 같은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두 번째는 이제 뭐 메모리 칩이나 아니 CPU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2000cc급의 그런 자동차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엔진이 필요할 경우가 있었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컴퓨터 CPU가 더 점점 커지다 보니까 메모리나 아니면 하이닉스 같은 그런 메모리 칩 같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뭐 4개 들어가기 8개가 들어가고 그렇게 파이가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좋게끔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뭐, 엘피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상당히 부재근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IT 쪽에서 반도체 부분은 상당히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뭐 27,000원대에서 이미 보유 물량을 갖고 계신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려는 그 메리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게 올라갔던 부분은 아직까지 반도체 업종이 디램 가격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한번 기다려 보셔서 5일선 밑에서 한번 잡아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선은 35,000원까지도 우선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이닉스 추가 매수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5일선 밑에서 한번 사보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하이닉스 오늘 당장 추가 매수는 일단 아니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네요. 자, 다음으로는요. 성문전자 한번 보죠. 2763님의 종목 되겠는데 3,200원 선에서 매수하고 싶은데 네, 이제 고견을 한번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성문전자 지금 3,235원인데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증착필름 그 관련 업체인데 상당히 뭐 시장 점유율도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한 가지 이 기업의 그 특징은 태양 전지와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된 그러한 그 사업도 지금 영위를 하고 있고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물론 미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상당히 좋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실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구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싶기 때문에 또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 급등을 좀 한 모습이기 때문에 3,200원 선은 조금 매수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급등이 어느 정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하락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그 흐름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이런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무방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은 지금 매수보다는 추가 하락 시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면서 관망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문전자는 좀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살지 말지 결정하자고 하세요. 자, 다음으로는 1117님의 종목 웅진 싱크빅을 저희가 끝으로 짧게나마 봐드리겠습니다. 23,050원 배당금 때문에 평단가가 이렇게 됐나 봐요. 3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어요. 기관의 집중적인 매도 때문에 며칠 전엔 2만 원까지 내려갔었네요. 예. 지금 뭐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기관들 매도세 때문에 잠시 주춤했었지만 웅진싱크빅 우선은 뭐 안정적인 사업권 위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고 12개월 퍼가 뭐 8에서 9 밑에 9 이하 쪽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편입해야 될 종목인 거는 맞지만 아직까지 성장성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시간 좀 갖고 기다리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25,000원까지는 뭐 PER 뭐 10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저평가된 종목, 뭐 웅진싱크빅 역시 나쁘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요, 이 두 분 보내드리기 이전에 오늘의 관심주 얘기를 한번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윤성 PB님이 방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신견 전문가의 관심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동차, 화학, 원자재, 뭐 그 중에 하나겠네요. 예, 근데 제가 오늘 갖고 온 그 종목은 대리산업입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대리산업은 건설주인데 사실 화학주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갖고 왔습니다. 우선은 뭐 대리산업 말씀드린 대로 건설주이기 때문에 2011년도 그 국내에 그 건설 경기는 어느 정도는 좀 바닥권을 지나서 회복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내 그런 부동산 건설 경기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해외의 그런 건설 경기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원유값이 상당히 폭등을 하면서 오일 머니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중동의 나라들이 그런 돈을 자국에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사업이라
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투자에서 가장 수혜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대리산업입니다. 그럴 때는 해외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충분히 이 기업의 주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이 기업의 자회사 중에서 화학 관련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의 계속적인 실적 개선이 업황 호조와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그런 주가 차트 흐름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지금 시점보다 훨씬 더 신고가를 갱신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좀 의미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하락 시에는 손절을 생각하셔도 되고 오히려 좀 포트 비중이 적다면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한 그런 우량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잘 됐네요. 오늘 대림산업막 막판에 가서 쫙 밀리면서 차익실현 매물에 마이너스권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들어가도 좋다는 말씀이세요? 예,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그 가능한 종목이고 만약에 이런 주가 상승이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은 조금 포트 비중을 좀 낮게 하셔갖고 이 종목 말고도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이런 걸로 분산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대림산업도 관심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4375님께서요. 이쁜 앵커님, 하이닉스 상담은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예쁜지는 잘 모르겠고, 하이닉스 상담은 우리 정윤성 PD가 하셨는데, 예, 아무튼 저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하이닉스 어쨌든 잘 들었다고 또 문자까지 받았는데요. 이 기세 몰아서 관심주 한번 소개를 받아보죠. 오늘의 베이글주 뭡니까? 예. 오늘의 그 미인주는 LG화학입니다. 방금 전에 그 심경 전문가께서도 대림산업이 건설주일 수도 있지만 화학주에 가미가 돼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LG화학 하면 그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LG화학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어떤 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많았었는지. 자동차용에 들어가는 중대형 2차 전지. 예. 역시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LG화학이 여태까지는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알고 있지만 사실 LG화학 4분기 매출이 지금 4조 7천억이었는데 3조 5천억이 석유화학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LG화학도 2차 전지 부분이 아니라 매출의 대부분은 석유화학 부분입니다.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LG화학이 최근에는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호남석유화학 같이 다른 석유화학 관련된 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갭 같은 경우 50에서 70%까지 LG화학이 높았었지만 최근에는 15% 내외까지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기업 내용을 본다면 중대형 전지면 LCD 유리기판 사업의 본격적인 가시화가 지금 2011년도에 있을 예정이고 두 번째는 타 화학업체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매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2만 500원. 목표가는 44만 원, 손절가는 37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LG화학 44만 원까지 내다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관심주는요. 대림산업과 LG화학이었습니다. 전문가와도 이쯤에서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동시호가 접어 들어갔고요. 2095포인트 정도 지금 찍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 들어서 2098까지 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중 최고가가 전에는 2096이었는데 오늘 때문에 2098로 바뀝니다. 종가도 사상 최고치 기록이 또 탄생할 것 같네요. 전 장 마감 되고 나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